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127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A 개업 공인중개사와 B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그래서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또는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하면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그래서 매도인이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면 A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물을 빨리 계약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보망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B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으면 B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한테 연락할까요?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한다. 아니면 매도인에게 직접 연락한다. 예, 매도인 연락처는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A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하면 A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 계약이 성사되고, 거래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은 A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연락해서 매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거짓 정보, 허위 매물 공개가 되겠죠. 허위 매물 공개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방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고,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아야 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되는데, 지정 절차를 보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인데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정 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되고, 지정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따라서 이 1년 3월 30일 숫자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요건 12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지정 요건이 있고,
양가로 3번 지정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있는데 시험에 지정 요건이 잘 나오죠. 지정 요건은 4가지입니다. 지정 요건은 4가지고 지정 신청 서류는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정 요건이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면 지정 신청 서류가 되는데 지정 요건은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중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입니다.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기능사 X 1인 대신에 2인 X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28회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된다 X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컴퓨터 설비.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컴퓨터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개업 공개사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X로 2번이나 출제되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의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정 요건이고요. 이 지정 신청 서류는 이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게 등록증 4본 500개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4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4본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되는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30일, 3월, 1년 중요하고요. 지정 요건 4가지 중요하고 여기에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을 더하면 지정 신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격증 4본을 제출하는데 우리 자격증 제출 반납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 고용 신고하는 경우 이 3개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자격증 진위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아직 안 배웠지만 지금 마지막 시간에 보면 미리 예습을 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즉 경공매 입찰 대신 받아주는 것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4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고 다시 보충을 하면은 이 129페이지 지정요건, 양가로 2번 지정요건 4가지 중요하다고 했고요. 양가로 3번 지정신청 서류도 역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된다고 했고요. 130페이지 양가로 4번의 지정서 교부는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지정대장에 기재해야 될 내용 5가지가 있는데 1번부터 5번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이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5개 암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운영규정 제정인데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받아야 되는데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5가지, 기억부터 기억,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등록 절차, 이 5가지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 운영 의무인데 양가로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의 의무가 있는데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거짓 정보를 공개했을 때 거짓 정보를 공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고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서로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맨 밑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 사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5가지입니다. 부, 운, 정, 일, 해. 5가지인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플러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운정 1회 131, 13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이 3번입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서 X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여야 한다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보정 설정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첫 번째,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가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인, 직원의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기 때문에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즉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정기관에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 입증 서류가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승소 판결문 또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은 보정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보정 설정 방법은 첫 번째 서울보정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은 부족분을 보충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 행사는 보정기관이 즉 보험회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고용인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하고는 달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고의는 배상하지 않고 과실만 배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의도 배상을 하기 때문에 만약 구상권 행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개업공개사가 1억 손해 입었다고 의뢰인한테 합의서 써줘가지고 의뢰인이 1억 받아가지고 개업공개사와 나눠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하면 됩니다.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 개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하여야 한다.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X입니다.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공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3년 동안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766조에 보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공탁금은 이 3년 숫자들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정 설정 방법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동일하다 해도 대체로 옵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게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을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개업공개사도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특수법인은 무조건 다 1,000만 원이 아닙니다. 특수법인 중에서도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특수법인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2억 원 이상. 자, 여기에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추가로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법인은 추가로 2억 원 이상을 가입해야 되고, 이 매수 신청 대리는 앞으로 마지막 시간에 나옵니다. 예습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가 하려고 하더라도 또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1억 원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되고, 개인의 경우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 못하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고, 특수법인은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보정 설정 시기입니다. 보정 설정 시기. 처음에 보정 가입하는 것은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하기 전에 무등록일 때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 공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미리.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 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이미 등록되어 있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무등록업자가 아니니까 미리 가입합니다. 처음은 등록이 안 되면 무등록이니까 가입 못하니까 등록 후 가입해야 됩니다.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료는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은 예를 들면 서울보증보험에 1년을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협회에 먼저 가입하고 종전보증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보증기간이 만료되어야 다른 보증 설정이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른 보증을 가입하고 종전보증을 해지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바꾸면 해약환급금을 받기 때문에 손해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료되었을 때, 만기 끝났을 때는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 30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된다. X입니다. 근데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는데 보험은 공제는 다시 가입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개인개업공개사가 1억, 보험금 타는 돈은 1억인데 1억 가입하려면 협회 공제료는 1년에 19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해줬으면 5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고 5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만 내면 99만 9천 원만 내는 게 아니라 다시 19만 원 8천 원을 내고 가입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 1억 원을 현금을 공탁을 해놨다가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으면 부족한 5천만 원만 더 갖다 맡겨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사항이 있는데 설명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보장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그 다음에 보장기간이 있습니다. 보장금액은 보험금, 공제금은 설명을 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경우 1억,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또는 협회 공제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해야 되는데 제가 1년에 19만 8천 원 공제료 납부해놨습니다. 이런 말은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공제료를 설명했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험이나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를 설명해야 되고 공탁기관의 경우는 그 소재지도 설명해야 된다. 공탁이란 전국에 58개 법원에 공탁,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맡길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소재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보험이나 공제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협회 공제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서울에서 가입했는지 부산에서 가입했는지 말할 필요 없죠. 보장기간은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기간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위반했을 때 제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반했을 때 아예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취 사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정 미설정은. 그런데 보정 증서 미교부 그 다음에 보장 금액 등을 미설명 이 두 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이
보정 설정과 관련되는 게 한 문제, 손해배상과 관련되는 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132페이지 문제를 보면 맨 밑에 틀린 것은 했는데 132페이지가 아니네요. 139, 140페이지까지 141페이지까지 내용을 다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과 관련해서 다음은 이제 141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되겠는데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